토모야, 오늘 저녁 뭐 먹고 싶니? 나는 함박 스테이크. 어제도 먹었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란 말이야. 엄마, 문손잡이에 뭐가 걸려 있어. 어머, 그러게? 얼른 불러야 돼. 제 이름은 호시자와 마스미. 30살이고 5살 아들을 둔 싱글맘이에요. 우리 아들 토모야는 올해로 5살이 되는데 제 이름으로 말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정말 착하게 잘 자란 아이죠. 아빠가 없어서 고생도 많이 했을 텐데도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아빠가 없다는 건 말 그대로의 의미예요. 저는 24살에 미치야라고 하는 소꿉친구랑 결혼했는데요. 미치야랑 난 이웃집이었고 태어난 병원도 같았죠. 부모님들끼리도 둘이 결혼하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였고 연애가 뭔지도 몰랐던 어린 시절부터 난 미치야는 내 남편, 난 미치야의 아내 이렇게 생각하며 자라왔어요. 대학은 서로 다른 곳으로 진학했지만 집이 가까워서 연락이 끊긴 적은 없었어요. 그러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려던 시점에 양가 부모님들이 슬슬 둘이 사귀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보셨죠. 우린 한 번도 사귀거나 좋아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서로 다른 대학 생활을 하면서 미치야에겐 애인이 있었을 때도 있었겠죠. 하지만 내 마음은 항상 미치야에게 향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상황이 제겐 뜻밖의 도움이 되었죠. 그리고 미치야는 좀 멍한 표정으로 나도 결혼한다면 마스미라고 생각했었어. 근데 아직 좀 이르지 않을까 했는데 마스미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깜짝 놀랐죠. 근데 나는 솟구치는 기쁨을 참을 수가 없어서 보통은 사귀고 나서 결혼하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미치야한테 등짝 스매싱을 날렸죠. 암튼 이렇게 양가의 공인 아래 사귀게 되었고 24살에 혼인신고, 결혼까지 했고 그 다음에는 아들 토모야를 낳았죠. 모든 게 행복한 매일이었지만 이런 행복을 짓밟을 불행이라는 존재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때 나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어느 날 이웃집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하스미라고 해요. 이웃끼리 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그녀는 하스미 케이코, 24살로 화려한 외모의 미인이었어요. 남편은 10살 연상으로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했고 딸은 2살로 우리 아들 토모야와 나이가 가까워서 자주 함께 차를 마시는 사이가 되었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나도 자연스럽게 미치야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우와, 태어나서 쭉 함께한 소꿉친구와 결혼하다니 드라마 같은 일이네요. 정말 대단해요. 대단하긴요. 케이코 씨도 22살의 아이를 낳고 잘 키우고 계시잖아요. 한창 놀고 싶을 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힘든 점도 많아요. 우리 남편은 일만 하느라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거든요. 아, 육아는 분담해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식인데 육아를 조금 도와줬다고 칭찬받는 분위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완전 공감해요. 그러고 보니 아직 미치아 씨한테 인사를 못 드렸네요. 맞다. 이번 일요일에 같이 집에서 점심 어때요? 꼭 남편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우와, 너무 좋아요. 우리 남편도 타이밍이 맞으면 데리고 갈게요. 이렇게 해서 이웃끼리 식사 모임을 가지게 됐다. 하지만 그녀와 미치야를 만나게 한 걸 나는 그 이후에 죽을 만큼 후회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다. 하스미 씨,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려요. 아스미 씨한테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말 멋진 남편이시네요. 완전 잘생기셨어요. 아니에요. 케이코 씨도 정말 미인이시잖아요. 꽤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꽤 잘 맞았는지 끊임없이 잡담을 나누며 분위기가 무척 화기애애했고 나도 케이코 씨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뭐랄까 조용하고 차분한 스타일이라서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 케이코 씨와는 정반대라는 인상이었어요. 점심을 마치고 내가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 케이코 씨가 저희 남편에게 살짝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멀리서 봐도 뭘 하고 있었는지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불쾌한 기분이 들었죠. 모임이 끝난 후 나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썩 좋지 않아 남편한테 좀 캐물어 보기로 했어요. 어때? 재밌는 사람이었지, 케이코 씨. 그러게. 토모야랑은 그쪽 딸도 잘 노는 것 같으니까
정기적으로 식사 모임을 열면 어떨까? 그거 좋은데?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다른 의도는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은 들었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이 불쾌한 예감도 기분 탓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서로 가정이 있는 만큼 이상한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차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미치아는 변해버렸고 미안. 오늘 야근 때문에 늦어질 것 같아서 저녁은 필요 없어. 또 야근이야? 요새 엄청 바쁜가 보네. 부장님이 바뀌고 여러 가지로 정신없어. 늦어질 테니까 먼저 자. 알겠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미치아는 식품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출장이나 야근이 꽤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집에는 3살 아들이 있어서 회사 측의 배려로 야근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최근 몇 주 동안 그 야근이 급증했고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해도 7월이라는 타이밍은 너무 이상했어요. 그럼 다녀올게. 토모야 잘 부탁해. 미치아도 조심히 잘 다녀와. 그리고 미치아는 일주일 정도 간사이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이날 나는 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미치아를 따라가기로 했죠. 마음속으로 제발 회사이기를 출장이기를 기도하면서요. 그런데 미치아는 역으로 가지 않고 렌터카샵에 들렀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 그 여자였어요. 미치아, 왜 이제 와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케이코. 자, 하루이와자까지 사랑의 도피를 떠나볼까? 완전 기대돼. 근데 딸은 괜찮은 거 맞아? 괜찮아. 친정에 맡기고 했으니까. 내 불길한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왜 이렇게 된 건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나는 불길한 예감이 적중했을 때를 대비해 이미 마음속으로 준비해두었던 일을 실행했죠. 두 사람이 차에 타는 모습이나 몸이 밀착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서 그날은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 놀랄만한 상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근데 무슨 용건이시죠? 딱히 용건 같은 건 없는데 마스미 씨, 오늘 우리 사진 찍었죠? 알고 있었다고? 너무 뻔하고 서툴러서 모를 수가 없었죠. 사과도 변명도 하지 않네. 당연하죠. 그리고 이미 미치아는 나한테 푹 빠졌어요. 케이코 같은 여자랑 사귀게 돼서 행복하다고까지 하던데. 당신들 연애도 제대로 안 하고 결혼했으니까 뭐 나의 남자 100명을 다루는 테크닉에 빠진 것도 어쩔 수 없다고 해야 할까? 그래서 전화까지 하면서 도대체 나한테 말하고 싶은 게 뭐죠? 누나긴 이혼하라는 거잖아. 우린 일주일 정도 집에 안 가고 여행을 할 거라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절차 좀 진행해 줄래요? 이혼에 관해서는 남편이랑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한다고 해도 그건 안 될 것 같네요. 뭐야? 그럼 전화로 미치아의 목소리라도 들어볼래요? 지금 무슨 말을? 저기 미치아. 왜 그래 케이코? 나랑 마스미 중에 누가 더 좋아? 당연히 케이코지. 케이코를 만나고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됐으니까. 근데 좀 쉬고 다시 하자고 했잖아. 더 기다려야 돼? 지금 갈게. 얼른 와. 이제 알겠죠? 그럼 나머지는 잘 부탁해요. 나는 화면이 꺼진 스마트폰을 응시하며 혼자 멍하니 있었어요. 아까 그 느낌으로 보아 미치아는 취해 있었던 것 같았지만 아마도 그게 그의 진짜 마음이었겠죠. 녹음을 해둬서 정말 다행이야. 전화가 걸려왔을 때 케이코의 이름이 떴기 때문에 뭔가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녹음을 하며 전화를 했는데 그 작전이 틀리지 않았던 거죠. 바로 이혼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가기로 했고 친정과 시부모님께 연락을 해서 즉시 말씀을 드렸죠. 녹음을 들어본 후 미치아의 부모님은 흐느끼며 사과하셨고 우리 부모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양가 쪽 모두 전적으로 나의 편을 들어주기로 했고 미치아가 돌아오는 걸 기다리는 동안 이혼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등 준비를 진행하기로 했죠. 하지만 미치아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미치아는 가족들과 회사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케이코와 함께 그대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서 그동안의 자초지정을 케이코 남편에게도 설명했고 그 남편은 매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물론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상황이었으니까. 게다가 이후 더 큰 불행이 나를 덮치고 말았는데. 뭐? 모니로브 금융 독촉장? 내 명의로 독촉장이 계속해서 날아온 거예요. 총액이 무려 200만 원. 미치아가 내 명의로 돈을 빌려서 케이코랑 호화롭게 놀고 있었던 거죠. 변호사에게 상담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내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혼에 관해서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이렇게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서 서류상으로 이혼은 성립되었고, 시부모님은 우리 바보 같은 아들 때문에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며 빚을 바로 그 자리에서 갚아주셨어요. 부모님도 여러모로 도와주셔서 어떻게든 싱글맘으로 살아가겠다는 각오를 다질 수 있게 됐죠. 난 꼭 토모야랑 행복하게 살 거야. 그리고 언젠가 머릿속이 온통 꽃받친 그 찌질한 커플한테도 복수할 거야. 그 이후로 2년이 지나 토모야는 5살이 되었고, 나는 토모야를 키우기 위해 곧바로 구직 활동을 시작했어요.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오키드라는 대기업에 채용이 결정되었는데, 이곳은 근무 방식 개혁을 내세우고 있어 직원 전용 보육시설과 하트풀이라는 아직 어린 자녀를 둔 사람들을 위한 특별 근무 형태가 있어서 싱글맘에게는 최고로 좋은 조건이었죠. 이 회사는 좀 독특해서 사장님이 직접 면접을 보는데, 그 사장님이 나의 비참한 사연을 듣자마자 채용! 절대 채용! 지금 당장 채용! 채용! 이렇게 말하며 그 자리에서 합격 통지를 써주셨죠. 참으로 독특한 사장님이라고 생각했지만 덕분에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됐어요. 토모야, 오늘 저녁 뭐 먹고 싶니? 나는 함박 스테이크. 어제도 먹었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란 말이야. 엄마, 문손잡이에 뭐가 걸려 있어. 어머, 그러게? 얼른 불러야 돼. 우리 집 도어 누브에 낯선 보스턴 베기, 안에는 살아있는 아기가 있었어요. 저는 즉시 119를 불러 집중 치료실에 옮겼고, 다행히도 방치된 시간이 길지 않았던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심한 영양실조 상태라고 하니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증거물인 보스턴 백을 제출. 그들은 저에게 아기와 관련된 사람을 아는지 물어봤지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제 주변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순간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설마 아닐 거야. 아니겠지. 의심 가는 게 있으면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난 2년 전에 전 남편과 있었던 끔찍한 일에 대해 경찰에게 설명을 했고, 그래서 아들인 토모야와 버려진 아기의 DNA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만약 혈연 관계가 인정되면 아기의 아버지가 미치아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 자신도 DNA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결과는 놀랍게도 토모야와 형제관계라는 것이 밝혀졌죠.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하게 되어 곧바로 미치아와 함께 도망친 케이코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젠장, 이거 놔!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했어. 아기 같은 거 몰라. 맞아, 이건 불법 체포야. 이렇게 여러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위생 상태가 최악인 허름한 아파트였고 도저히 아기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나는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어요. 2년 전 실종된 전 남편과 불륜 상대가 어떻게 아기를 낳고 우리 집에 버릴 수 있었던 걸까? 대체 어떤 정신 상태로 그런 짓을 했을까? 그 후에 조사를 받은 두 사람은 돈도 없으면서 케이코가 애를 임신했으니까. 뭔 소리야? 네가 피임을 제대로 못해서잖아. 두 사람 모두 현재 무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활을 한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낙태할 돈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낳은 거예요. 그럼 전 아내인 호시자와 씨의 집을 어떻게 알고 또 왜 온 거죠? 그거야 당연히 돈을 뺏기 위해서지. 걔가 이직에 성공해서 꽤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 내가 떠안긴 빚도 신경 안 쓸 정도면 전 남편한테 자금 지원하는 거야 식은 죽 먹기겠지. 이 사람이 이렇게 무능한 줄 알았으면 전 남편 버리고 따라오지 않았을 거야. 마스미가 출산 휴가 전까지 꽤 많이 벌었다며. 근데 자기가 번 것처럼 말하고 말이야. 속았어. 나도 피해자라고.
아 진짜 시끄럽네. 네가 나한테 들이댄 거잖아. 저기요 경찰 아저씨, 마스미 좀 불러줘요. 마스미는 지금도 나한테 반해 있을 거라고. 날 도와줄 거라니까. 제발 부탁해요. 이런 식으로 서로 죄를 떠넘기려는 싸움은 계속됐고 조사하는 경찰도 정말 불쾌했다고 들었어요. 참고로 제가 더 많이 벌었던 건 사실이에요. 미치아는 그냥 일반 회사원의 평사원이었고 저는 대기업 상사에서 영업을 했거든요. 뭐 졸업한 대학부터 차이가 컸으니까요. 원래 미치아는 공부에 소질이 없었고요. 이래서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거죠. 출산휴가가 끝나면 원래 회사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싱글맘으로 일하기에는 조금 힘든 업무여서 결국 이직하게 된 거죠. 결혼 당시 연봉이 800만엔, 계속 다녔다면 1000만엔도 꿈은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도 물론 고연봉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전 남편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할 건가요? 아,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볼게요. 마스미 와셨구나. 시간이 아까우니까 내 질문에 얼른 대답해. 왜 우리를 버리고 케이코를 선택한 거야? 그건 나는 어릴 적부터 마스미와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었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연애를 제대로 안 하고 지내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 케이코 같은 경험 많은 여자한테 정신없이 빠져버렸다고나 할까, 유혹당했다고나 해야 할까. 그래도 일시적인 착각이었다는 걸 곧 깨달았어. 내 명의로 200만엔이나 빚을 만들고? 그건 그냥 일시적인 착각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나는 당신과 다시 시작할 생각이 없어. 그저 당신의 입에서 왜 나갔는지 듣고 싶었을 뿐이야. 당신은 일시적인 착각이었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렇게 될 운명이었어. 당신은 근본적으로 쓰레기야. 당신이랑 결혼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이었어. 그런 말 하지 마. 우린 태어났을 때부터 같이 자란 소꿉친구잖아. 그래, 토모야는? 내가 없어서 많이 외로워하지? 그치? 토모야는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아빠가 없어도 잘 지내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말도 안 돼. 그리고 당신 빚을 대신 갚아준 건 당신 부모님이야. 아마 출소해도 부모님이 가만두지 않을 테니 그럴 각오해. 잠깐만 기다려줘, 마스미. 그 후 두 사람은 실형 선고를 받아 한동안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참고로 케이코는 전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당해 진흙탕 같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미치아는 부모님 아래에서 감시를 받으며 빚을 갚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토모야의 양육비랑 이혼 위자료도 결국 지불하게 됐어요. 출소 후 우리 아빠가 미치아를 아주 두들겨 팼으니 이제 우리한테 가까이 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빠가 전직 프로복서라서 거의 반쯤 죽여놨을지도 모르죠. 앞으로도 무슨 문제라도 일으키면 우리 아빠의 주먹 제재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미치아도 성실히 일할 수밖에 없겠죠. 2년 동안 노란한 대가는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갚게 될 거예요. 참고로 미치아와 케이코의 딸은 그 후 무사히 회복됐고 여러 이야기를 나눈 끝에 특별 양자로 보내기로 했어요. 그 이후의 일은 프라이버시 문제로 알 수 없지만 행복하게 지내고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여전히 저는 토모야와 둘이서 지내고 있어요. 솔직히 연애할 마음도 없고 누군가와 함께할 생각도 없네요. 토모야가 독립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하기 위해 장기 여행을 계획하는 것이 지금의 즐거움이죠.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직 10몇 년이 남았으니까 열심히 싱글맘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싶어요.